네, 안녕하십니까. 정봉자입니다.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가 아주 그냥 싸워가지고 잠시 테슬라 주가도 막 폭락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트럼프하고 일론 머스크는 사실 합칠 때부터 저게 얼마나 오래 가겠나 싶었죠. 아시겠지만 인간의 캐릭터라는 것은 변하지 않잖아요. 예, 그게 좌파든 우파든 뭐든 자기 잘난 사람들끼리 이렇게 많이 모였는데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응? 윤석열 대통령하고 한동훈도 그렇고 일론 머스크하고 트럼프도 그렇고 사실은 다들 잘난 사람들인데 그 잘난 사람들끼리 의견이 얼마나 딱딱 맞아서 가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한국이나 미국이나 너무 잘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요 오래 못 가는 건 맞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요즘에 그 트럼프를 보면서 참 볼 때는 참 얄밉고 어떻게 보면 답답하잖아요. 일단 한국 정서에서 봤을 때는 저래도 되나, 말도 함부로 하는 건 물론이거니와 하는 정책도 그렇고 되게 급진적이고 방법이 급진적이죠. 정책은 보수적인데 하는 그 행동 방식이 되게 급진적이다 보니까 좀 우파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원래 우파들도 다 지금 트럼프 지지 많이 했잖아요. 워낙 이제 그 표명하는 정책이 한국에서도 자유우파들이 한국에서도 좀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돈 퍼주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고 트럼프도 또 이런 부정선거네 뭐네 그런 얘기들도 사실은 많이 좀 주장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우파들이 좀 걱정했던 부분들이 트럼프에서도 이제 많이 좀 나왔어요. 근데 그 트럼프가 사실은 한국의 어떤 안보라든지 경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부정적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지금 방위비네 뭐네 그 몇 프로 안 되는 몇 조 되는 거 가지고 지금 자꾸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 돈은 사실은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그렇게 우리한테 중요한 돈인가. 그리고 그게 이제 우리한테만 좀 달라고 하는 돈이 같으면 기분이 나쁘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삥 뜯듯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다 돈을 지금 객주해서 받고 있는 그 중에 원 오브 댐이 지금 한국인 거지. 한국만 딱 찍어가지고 돈을 뜯어낸다 그러면 당연히 기분 나쁘지. 근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우리가 너무 트럼프에 대해서 그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만 너무 집중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실 지금 우리나라 산업이 좀 대기업이잖아요. 되게 어려운데 그나마 여기까지도 이렇게 솔직히 풀풀이라도 뜯어가면서 우리가 좀 연명하고 있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트럼프가 지금 중국을 저렇게 아작을 내주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사실은 반도체하고 지금 반도체하고 기본적으로 휴대폰이잖아요. 예. 이제 좀 지나면 이제 2차전지도 이제 다시 또 우리한테 돌아올 텐데 아무튼 지금 2차전지가 워낙 중국에서 엄청난 지원을 받아가지고 잘 되고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일단 반도체랑 휴대폰은 거의 한국을 다 따라갈 뻔 하다가 지금 그 트럼프가 거의 이제 한국을 도와주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중국이 미워서 중국이 잘 되면 안 된다 라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한국이 무슨 한국이 전 세계를 다 제압을 하라고 이제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중국이 한국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려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중국 자체가 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 지금 사실 어떻게 보면 그거에 대한 어부지리를 얻고 있는 것이 한국이란 말이죠. 사실 아시겠지만 일본이 잃어버린 30년이나 40년이나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일본이 원래 잘 만들던 것들을 한국이 잘 만들게 되면서 뭐 반도체도 그렇고, 일본이 옛날에 반도체 다 쓸었잖아요. 가전제품도 그렇고 뭐 휴대폰은 모르겠다.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한국이 이제 다 따라잡는 바람에 일본이 사실 불황을 겪은 거잖아요. 근데 일본이 그렇다고 해서 우리 한국 미워하고 뭐 찍소리도 안 하죠. 왜? 일본은 또 원래 이긴 자의 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실력이 모자라서 진 거에 대해서 또 얘기 안 하는 스타일이야. 예,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뭐 저렇게 말을 뭐 야멸차게 하고, 정말 뭐 듣기에도 참 한번 들으면 막 재수가 없어서 한 대 때리고 싶은 그런 얼굴인데도, 우리가 트럼프를 미워해서는 안 되는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역시 한국 산업입니다. 산업, 한국 경제예요, 경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은 지금까지 이렇게 중진국 함정에 빠질 뻔했는데 그거를 딱 탈출하게 해준 것도 사실 중국인 건 맞아요. 뭐 우리가 전도 뭐 친중 실투 막 종종 싫은데, 중국이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들이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경제 발전시킨 것을 우리가 약간 좀 득을 봤어. 득을 봤습니다. 2010년도에서 15년, 16년 이럴 때 우리가 득을 봤어요. 그때 이제 한국이 중국이 아니었으면 사실 좀 모색하기 힘든, 시장을 많이 우리한테 제공을 해줬죠. 원래 뭐 우파라는 게 뭐 단물은 빼먹고 뭐, 그리고 우리한테 또 안 좋은 것은 버려야 되는 것처럼, 뭐 중국 공산당은 싫어도 어쨌든 중국 시장이 좀 잘 될 때 우리가 많이 덕을 본 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지금 이제 선진국입네 하고, 지금 옛날에는 선진국이라 그러면 그냥 심정적 선진국이었는데, 지금은 그냥 선진국이라 그래도 사람들이 다 그냥 납득을 하잖아요. 예, 그만큼 지금 한국은 이제 중진국에서 벗어났어요. 예, 그런 와중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때 덕을 본 시절이 지나서 중국이 이제 완전 중국 산업이나 이런 뭐 제품들이 한국을 압도할 정도로 이렇게 될 뻔했는데, 그 찰나에 2017년부터 18, 19, 20까지 트럼프가 우리를 위해서, 정말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적은 아니지만 결국 우리를 위해서 중국을 저렇게 병신을 만들고, 뭐 반도체 못 만들게 하고 휴대폰도 그렇고, 그러면서 이제 중국 휴대폰도 막 처지게 되고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근데 더더군다나 고마운 건 요즘에 지금 비아디 뭐 이런 BYD 이런 데가 지금 뭐 전기차도 좀 폭망을 한다고 그러고 하는 이유도, 지금 저렇게 많이 만들어 놨잖아요. 전기차 생산 설비를. 근데 그 만들어 놓은 설비를 원래는 다 전 세계에 수출하려고 저렇게 해놨던 건데, 지금 저거를 뭐 미국에도 못 팔게 하고 뭐 유럽 어디든 다 지금 뭐 못 팔게 해가지고, 판다고 해도 막 관세 엄청 때리게 만들어 놔가지고 지금 중국이 거의 뭐 죽게 생겼어요. 사실 지금 그 트럼프가 저렇게 전기차를 옥죄고 있는 것도 중국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거든. 중국이 지금 사실은 전략 산업으로 전기차하고 2차전지를 찍어놨는데, 사실 전기차하고 2차전지가 살면 자기들도 살겠지만 테슬라 이런 데도 살겠지만 중국이 확 살아버릴까 봐. 그러니까 우리가 암세포 죽일 때 암만 죽는 게 아니잖아요. 예. 결국 진짜 우리한테 우량한 세포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전체 이제 세계 돌아가는 부분은 뭐냐면 딱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첫째는 이제 예전처럼, 개방 경제를 통해서, 세계화가 이루어지는 경제는 이제 불가능하다. 이유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잘 되는 이유가 그 세계화에 어떤 편승을 해서 본인들의 제조업 역량을 강화시켜 가면서 결국은 전 세계에 제품을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시킴으로써 어떻게 보면 중국이 국력을 신장시킨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꺾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은 옛날처럼 막 사람으로 따지면 운동 열심히 하고 밥 많이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운동 못하게 하고 밥도 많이 안 주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이 어떻게 보면 꼬꾸라지는 거지. 근데 그것밖에 없는 게, 영향을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암도 같이 성장을 하니까 암을 죽이려고 지금 사람을 계속 일부러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게 항암 치료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 세계적인 항암 치료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러니까 당연히 뭐 경제가 쪼그라들 수밖에 없죠. 근데 재밌는 건 우리는 그 와중에서도 돈을 벌어서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궁리를 하게 되는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사실 중국을 치면서 어려워진 게 2차 전지하고 뭐 전기차 이런 거지만, 반대로 중국이 저렇게 박살이 나면서
또 좋아진 게 뭐냐면, 어쨌든 지금 휴대폰에서 삼성이 또 다시 또 이익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뭐 반도체도 그렇고, SK가 또 이익을 내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한국한테는 정말 천재이루 같은 거죠. 예, 한국이 재수가 좋은 나라예요, 사실은. 2020년부터 이상하게 2010년 이후로부터 2000년대 들어오면서 한국은 참 재수가 좋은 나라가 된 것 같아요. 우리가 2000년도 초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응? 월드컵 초반에 생각해 한국이 무슨 선진국이야. 그냥 뭐 개발도상국 중에서 좀 잘 사는 나라 정도였는데 지금은 뭐 명실공히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트럼프의 어떤 이 미친 짓이 한 3년은 더 갈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 3년의 미친 짓이 결국은 한국한테는 물론 이 뉴스만 틀면 괴로운 소리가 막 나오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 대기업이라든지 한국 산업에는 좋을 수밖에 없다. 왜냐? 중국이 죽어야 한국이 사는 구조인 것은 명확하잖아요. 명확합니다.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뭐 트럼프가 좀 재수없고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이렇게 한다 해도 그 정책은 우리한테 너무나 좋은 정책이라는 거죠. 마치 뭐 우리 윤 대통령께서 저도 어제 윤 대통령 좀 서운하고 했고 분노스럽다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윤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라든지 경제 정책은 상당히 좋았어요. 예. 뭐 이렇게 얼마나 그게 솔직히 우리한테 그 전반적인 생태계에 도움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이 진짜 엘리트나 진짜 지식인은요, 싸잡아서 욕하고 싸잡아서 칭찬하는 사람이 제일 무식한 사람이야. 트럼프는 윤석열 대통령이든 간에 욕할 건 욕하고 또 칭찬할 건 칭찬해야 되는 거다. 그런 게 돼야지 진짜 지식인이고 또 진짜 어떻게 보면 참 유튜버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왜 막무가내로 그렇게 뭐 매도하면 우리한테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또 그건 또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트럼프의 존재 자체가 여러 가지 뭐 방위비 문제네 뭐네 뭐 이런 것들이 우리를 좀 괴롭히는 부분이 있어서도 그런 거는 실질적으로 한국의 국력 신장이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지금 트럼프가 우리한테 바이든 때보다 좀 덜하게 아마 뭐 한미일 삼각동맹에 대한 어떤 그 요구를 많이 안 할 거예요. 사실 이것도 한국의 외교 입장에서는 편해. 왜? 아니 뭐 자꾸 미일 훈련하는데 자꾸 나오라고 그러잖아요. 원래 옛날 그 바이든 때는. 왜냐면 걔네들은 지역방위 시스템을 좋아하는 애들이거든. 돈은 되게 많이 쓰면서도 지역방위 시스템을 되게 좋아하는 애들이고 트럼프나 이 공화당은 지역방위 시스템을 별로 안 좋아해요. 왜? 그거 사실 뭐 돈 되게 많이 들면서 그리고 본인들한테 뭐 별로 이익도 없다고 생각하는 어떤 마인드거든 그게. 야, 핵심적인 나라하고만 잘 지내면 된다. 그리고 한 국가만 조지자. 이렇게 개념이야. 그러니까 예전에 레이건 행정부 때나 이럴 때는 어디를 찍었어요? 소련을 찍은 거야, 소련을. 소련을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 외에 나머지는 다 친하게 지내요. 우리 뭘 이렇게 우린 효율성이야. 그 공화당은 약간 그런 게 있어. 그 기업하는 사람들처럼 효율적인 걸 중요시 여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소련을 하나 딱 찍으면 그 소련은 무조건 죽인다. 나머지는 다 친구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공화당의 어떤 주요 정책이었어, 지금까지. 레이건 행정부의 뭐 스타워즈 계획도 그렇고, 대부분 다 그랬단 말이에요. 닉슨도 똑같아요, 닉슨. 닉슨도 저기 공화당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화당이 되면은요, 원래 이런 안보가 변화가 많이 생겨요. 예. 그러니까 막 집단 안보 시스템을 자꾸 이제 싫어하거든.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유신을 한 거예요. 왜? 미국이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미국이 개런티를 안 해주니까, 안보에 대한 개런티를 안 해주니까. 한국이라는 나라는 안보가 경제만큼 중요한 나라거든요. 왜? 지정학적으로 봤을 때 한국은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 돈이 되게 많이 드는 나라예요. 근데 그런 나라에서 안보 위협은 곧 돈을 의미해요. 그만큼 안보 공백을 돈으로 메꿔야 되는데, 한국이라는 나라는 지정학적 규모가 안보를 위해서 돈으로 안 메꿔져. 너무 안보 위협이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 그런 방위비네 뭐네 그런 거 너무 이렇게 돈 아깝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6.25를 한번 겪어봐서 알잖아요. 6.25 한번 나가지고 경제가 뭐 폭탄 거의 박살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 몇 조는 금방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돈이고 우리가 안보 공백이 생김으로써 우리가 잃는 실이 더 많아. 얻는 득보다 잃는 실이 더 많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트럼프가 지금 약간 좀 밉살 맞고, 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그 트럼프에 대해서 너무, 색안경 쓰고 우리가 볼 필요는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트럼프 행정부에서 저한테 무슨 뭐 연락이 온 건 아닌데, 미국에 계신 저희, 우리 대학 선배께서 좀 약간 길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트럼프가 워낙 요즘에, 한국에서 이제 좀 막 인기가 좀 많이 안 좋잖아. 그리고 좀 지금 요즘 되는 것도 없고, 그런 상황인데, 트럼프의 이제 실제 어떤 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정말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뭐 이 청년님이 뭐 제 생각만 얘기하는 게 아니냐. 저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는 주변에서도 그런 분들 한 얘기를 좀 듣고 참작을 해서 우리 구독자분들 얘기를 해주는 거니까, 지금 뭐 뉴스라든지 뭐 JTBC, MBC 뭐 이런 YTN 같은 데서 얘기하는 것이 다 옳은 건 아니잖아요. 이미 알고 있잖아. 그래서 트럼프를 두둔한다기보다는 트럼프가 우리한테 득이 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외교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도 바이든 때보다 우리가 좀 더 여유로울 거예요. 지금 벌써 이제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사실은 되게 좀 우리가 아마 여유를 좀 가질 수 있어요. 바이든 때는 막 무조건 뭐 삼각동맹 해야 되고 일본하고 한국 세 국가가 완전히 철통으로 그냥 돼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게 되게 우리가 좀 강제된 부분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냥 미국하고 잘 지내고 우리가 하라는 대로만 해. 뭐 이런 느낌이야. 뭐 그게 뭐 삼각동맹이네 뭐네 그런 거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리고 그런 거는 원래 공화당이 좀 그래왔다. 그래서 안보가 불안해진다기보다는 지금 뭐 북한하고 무슨 뭐 이렇게 한다기 뭐 돼가지고 안보가 불안해진다기보다는 오히려 안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좀 역량을 좀 더 펼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미동맹 철저히 하고 그냥 트럼프가 중국 저렇게 딱 봉쇄해주고, 그리고 경제 봉쇄해주고 이런 부분만 계속 된다면 한국한테는 사실 베스트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한국 대기업도 그 덕을 보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오늘 영상 올렸습니다.